경북 동해안에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을 적극 발굴해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지 6개월 만에 500억 원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영덕군이 농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역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장사라는 말도 있는데요. 한철 장사가 아니라 1년 내내 장사를 할 수 있어야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겁니다. 사계절 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규설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순백의 백사장이 8km나 맞닿아 있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명사십리로 이름난 곳이지만 7, 8월 여름 한철만 반짝 비서객이 찾고 그 외의 기간은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곳에 국민 야영장이 생기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배를 형상화한 조형물 뒤로 코뿔소와 코끼리, 토끼 모양의 캠핑카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쪽에는 뒤쪽에는 이제 소나무 솔밭이 있어갖고 경치하고 장관입니다. 개장 한 달여 만에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6천여 명. 앞은 바다, 뒤는 소나무 숲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시설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입니다. 솔숲의 경치를 보고 탐복을 해가지고 지금 주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풀차입니다. 저희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캠핑카 설치가 여름에만 반짝하던 해수욕장을 바꿔놓은 겁니다. 최근 강원도 삼척 해변에 들어선 한 리조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리조트를 찾은 손님들은 지역의 맛집을 찾아 돈을 쓰고 바다가 보이는 사계절 워터파크는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가진 명승지와 문화 콘텐츠를 잘 묶고 관광 자원화해야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영덕의 경우 종갓집이 잘 보존되어 있는 영해 괴시마을과 제주 올레길 못지않은 해파랑길, 통영 선술집보다 더 풍성하다는 영덕 읍내 먹거리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목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해수장이 아닌 해변으로 해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대계 중심의 단순 이미지에서 탈피해 관광 형태를 고급화, 체험화, 장기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의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높아질 겁니다. 편리한 숙박시설을 만들고 또 영덕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잘 연계한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영덕으로 몰려오게 될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임광원 울진 군수는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울진의 젖줄인 왕피천 유역과 후포 등대지구 관광 자원화,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죽변항 이용 고도화 사업 추진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전 국민 전기요금 지원과 울진 의료원 현대와 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군수는 미진했던 부분은 세심하게 다듬어 남은 1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일 울릉 군수가 민선 6기 3주년을 맞이해 지난 3년의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울릉공항 건설과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 울릉 1주도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울릉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울릉 예산 1,700억 원 시대를 열어 울릉도형 주민복지정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울릉도를 세계 최초의 ICT 융합형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계림은 김할지의 탄생설화를 간직한 유적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술인들에게는 계림을 그리지 않은 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화가의 다양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계림 특별전을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신라 탄생 설화가 시작된 곳이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생의 장소인 계림.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숲 계림이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계림을 그린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작품부터 현대까지 계림을 주제로 한 첫 전시입니다. 계림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사생대회가 열리는 미술인의 요람이자 화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그림을 그렸던 숲속 미술학교였습니다. 계림 숲에 모여가
뭐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서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 되면 가고 오고 뭐 이렇게 그 단계에서 선후배들이 좀 돈독해지고 그 계림 출신 화가들이 많아요. 근대미술의 선각자이자 경주의 1호 서양화가 토수 황술조의 90년 전 계림과 문자 추상화의 대가 고암 이응로의 또 다른 분위기의 계림. 경주미술계의 산증인 조희수 화백이 15살 때 크레용으로 그린 계림과 경주가 낳은 천재화가 송일봉 화백의 작품 등 7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국에 있는 그 작가 45분의 계림 작품을 전시를 해서 마치 계림 숲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 밖에 주말에는 스트라스부르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고 영상으로 만나는 라이브 콘서트 디토 페스티벌을 포항시청 문화동 대자몰에서 경주 작가 릴레이 전지는 저는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청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영덕군은 농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역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복숭아와 방풍나물 등 농산물과 성게와 홍게, 가자미 등 수산물을 일본 전략 수출품으로 정하고 최근 농수산물 가공업체 생산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덕군은 또 글로벌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략적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수출 전문 농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승격돼 오늘 개관했습니다. 독립운동 연구와 교육의 산실로 새 출발을 앞둔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 때 아닌 시공사의 임금 체불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으로 승격돼 2년 만에 문을 연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기존 부지에서 2배 이상 넓어져 전시관만 2동이 됐고 안동의 독립운동사에서 경북 전체로 전시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의 독립운동 교육을 위한 공간도 생기고 석주 이상현 선생의 주도로 무장 독립군을 키운 신흥무관학교의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전국 최다 2,2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경북을 세계 독립운동사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독립운동의 역사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과 아일랜드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독립운동의 발상지요. 하지만 새 도약을 앞둔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 때 아닌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등 296억 원 규모의 건립공사에서 하청업 대금 6억 7천만 원이 아직 체불된 겁니다. 발주처인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추진단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관계자는 추진단이 지난 4월 원청사의 임금 체불을 확인한 이후 하청업체 보호 차원에서 직접 대금을 주고 있다며 대금 협의를 거쳐 1, 2주 안으로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목표액 11조 9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지역 출신 예결위원인 김현권, 홍의라, 김광림, 백승주 의원을 방문해 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 SOC 확충과 지역 전략 R&D 사업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 기기 육성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도청 신도시 정부 합동청사 건립, 국립지진방재연구원과 안전교육진흥원 설립, 포항 영덕관과 보령 울진간 고속도로 건설 등 22개 사업 2조 6천억 원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1월부터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지 6개월 만에 500억 원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3단계로 200억 원의 상품권을 유통시키며 올해 내로 목표액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상품권 유통으로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고 이용상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장맛비로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3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밤 내리는 장맛비로도 더위가 식혀지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간은 자정부터 약 새벽 3시경까지입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10mm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포항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 예보됐던 장맛비가 사라지면서 하늘만 흐리겠고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진과 경주는 22도, 포항은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영덕에 31도, 경주 32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흐리겠고요. 점차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 한낮에는 울릉도 29도, 독도 2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위동 속도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내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합니다. 폐관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후 7시이며 3월부터 12월 중 매주 토요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야간 개장 운영으로 오후 9시에 폐관합니다. 경주박물관은 올해부터 기존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어 시설 안전 점검과 전시품의 교체 관리 등을 위해 개관 시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으로 늘린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육아지원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육아지원 근무제는 완전 자율 퇴근제와 전환형 시간 선택제, 직무 공유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로 직원 누구나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출산장려금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늘리고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과 정원도 확대했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인 모두가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부문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영남 지역 대선 공약 중 시급한 사업 15건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주요 산업을 보면 경북은 고부가 경량 신소재 산업 육성과 가속기 기반 신약 클러스터 조성, 대구는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등 시도별 2건씩 모두 10건입니다. SOC 분야는 경북은 새만금에서 무주, 대구, 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등 시도별 1건씩 모두 5건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